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8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중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순서가 지난주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전부터 퍼포먼스 좋아서 그 어, QQ ETF의 그 비중이 제일 큰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순서죠. 그리고 구글은 두 종목이니까 합쳐서 엔비디아보다 높아서 구글을 세 번째 놨고요. 엔비디아 네 번째, 그다음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지금 비중이 큰 순서대로 돼 있어서 어, 앞으로도 비중이 바뀌면 다시 뭐 엔비디아, 아마존, 뭐 테슬라가 더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메타가 더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안쪽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레인지였던데, 그 패러렐 채널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 익스텐디드 된 그런 익스텐디드 하이 레벨에서 내려와서 다시 안쪽으로, 이 원래 있던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전고점이 수요일장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작용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안 떨어졌고, 여기에 도지 났었고, 화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했고, 목요일날 확 치고 올라가서 그 전에 있었던 349.67, 하이기스트 레벨까지 올라갔죠. 이게 역사 하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사 하이를 닫고, 그 다음에 닫고 저항받아서 떨어졌다가 다시 개오픈을 했을 때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에서 역사상 고점은 다시 갱신이 됐지만, 역사상 고점은 갱신이 됐지만 다시 안쪽으로 빠져내려 들어와서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344.30 그 전에 있었던 고점 안쪽으로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새로 만들어진 고점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고, 다시 여기에서 지지받아서 지금 344.30을 다시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패러렐 채널에 곧 그 상한선도 지지받고 이중 지지가 시그널이 떴으니까 이중 지지 되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49.67에서 한 번, 두 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아서 이 안쪽에서 일단은 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따라 올라가던 이 트렌드 라인도 강한, 여기서 이 두 점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지받고, 여기에서도 걸쳤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여기서도 저항선으로도 쓰이고 여기선 지지선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더 빠져 내려오게 된다면 이 트렌드 라인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이 삼각형, 파란색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 리밋, 상한선,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지지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아직 모르겠죠. 왜냐면 이제 장이 밑에서 시작되면은 여기 이게 저항선으로 사용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더블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휴일이죠. 그래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19일 휴장이고, 6월 20일 화요일 날 장이 열릴 텐데, 그때까지
상황을 보시고 화요일 날 장이 어디서 시작할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 여기 이것은, 어, 오렌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오늘 그린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안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 저점이 두 번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튀어 올라서 지난주 장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올랐고, 다시 화수 그대로 있다가, 목요일 날 확 올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금요일 날 쭉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뭐 애플도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을 이미 그 전주에 한번 뚫었었고 그 레벨이 목요일 날 깨지고 금요일 날 더 치고 올라가서 갭 오픈했는데 거기서 쭉 빠졌죠.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트리플 위치데이이기도 해서 뭐그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CPI 레이트 시전 다 극복하고 상한으로 새 뉴 하이를 찍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장이 갑자기 쭉 빠져서 이게 과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 연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업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이미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계속 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역사상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이 어디까지 위에서 저항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라인이 사실은 이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의 안쪽에 있는 익스텐디드가 아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슈링크드 된 패러렐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간다고 보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을 받을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도 꽤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렐 채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게 더 확실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랑 이 두 점을 연결을 하는 게 과연 패러렐 채널과 평행선을 유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일단 얘를 이 밑에 있는 걸 평행선을 잘 맞춰야 되겠죠? 일단 평행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한 선 정확하게 패러렐로 맞아 떨어지죠. 이 점과 이 점입니다. 이 점과 이 점으로 연결된 이 선으로 여기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6월 5일 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올라가도 여기 위에 있는 게 익스텐디드 얘를 좀 작은 레인지, 스몰 레인지로 본다면 이 패러렐 채널, 이걸 따라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 상한선이 저항선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주시를 하시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가장 큰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전 히스토리컬 고점 거기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이 강력한 게 있어서 빠져도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일시적으로 로컬 스몰 레인지 있었던 것도 일단 핑크색으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을 때 그때 지우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애플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딱히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일단 월요일에 이 좁은 122.43과 124.50 이 라인에서 계속 움직였었다가 한 번 치고 올라갔다가 한 방에 빠져서 내려왔고 다시 내려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도진하고 장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월요일 날도 이 안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조금 움직여서 올라가나 싶어서 갭 오픈했는데도 다시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고
이 좁은 122.43, 124.50 레인지 안에서 월화수 그리고 목요일도 거의 화요일 레벨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갭 오픈해서 많이 올라가나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냥 빠져내려와서 다시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워버리죠. 네, 필요 없고요. 여기에도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트렌드 라인 그려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까지 뚫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지울게요. 얘도 특별히 뭐가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지워도 되는 상황. 그러면 여기에 뭐만 남죠? 프라이스 레벨들 4개만 딸랑 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있는데 여기까지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간다고 해도 이게 무슨 큰 트렌드 라인으로서 작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준선 이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그리고 이 작은 레인지를 기준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계속 치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뭐 역사적 고점 뚫고 올라간지 그것도 갭으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갭에서 다시 새로운 레인지 저점과 고점을 만드는가 했더니 다시 월요일부터 치고 올라가서 갭 오픈 하고 여기에서 조금 빠져 내려왔다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부스트 축 치고 올라갔고 치고 올라간 게 여기서 미리 그려놨었던 이 트렌드 라인 여기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왔던 이 트렌드 라인들 이게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보시면 얘도 그렇고 지금 막 스트리플로 막 겹쳐 있죠. 그런 상황에서 도지가 났고 여기에 못 올라가고 다시 월요일에 월요일 아니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확 갭 오픈해서 튀어 오르는 줄 알았는데 다른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마찬가지로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뛰고 있는 이유가 뭐 LLM AI에 관련된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만들어진 AR 기기 그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버블로서 올라간다기보단 펀더멘탈이 있는 존재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주중에 글 하나를 써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저항선들을 제대로 맞았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일 의미 있는 저항선은 이 트렌드 라인입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제일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트리플로 만나서 있는 얘네들 그리고 이게 지금 핑크 라인에서는 밑으로 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이 레인지 무브 할 때 다운 트렌드, 업 트렌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지금 이 핑크색 레인지를 벗어나면서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밑에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레인지로 보면 일단 얘는 감춰 볼게요. 하이드 하고 여기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저항해 줬던 이 트렌드 라인도 일단 하이드를 해보면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의 라인 사이에서 목요일 금요일장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종가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이게 화요일날 다시 장이 시작할 때 이 밑에서 갭 하락으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어떤 게 먼저 깨지느냐가 다음 방향을 결정할 확률이 높아졌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밑에서 올라왔던 굉장히 큰 규모의 저항선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마켓 무브먼트의 기준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혹 빠져서 내려왔지만 아무래도 트리플 리치 데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화요일날 장은 이 밑에서 시작할지 위에서 시작할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 두 개의 기준선이 어떻게 깨지는지 위에서 깨지는지 아래에서 깨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엔 아마존 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패러렐 채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까지 끝났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치고 올라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걸쳐서 장이 끝났는데 이것은 저항을 받았다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갭 오픈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안쪽으로 내려서 들어왔고 이 트렌드 라인에 다시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리고 오히려 저항은 트렌드 라인에서 받지 않고 125.61 라인 프라이스 레벨에서 받았고 그리고 다시 이 위에서 시작한 장이 밑으로까지 쭉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여기선 저항을 받은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잠깐 빠져나왔던 프라이스 채널을 안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갭 하락으로 장이 시작해서 프라이스 채널 바깥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또 갭 상승해서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들어가서 시작했나 싶었더니 다시 빠져나와서 125.61 라인을 에서 장이 마감됐는데 보시면 지금 6월 2일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장이 움직이고 막 많이 있고 121.69 라인 이 라인에서도 막 지지 받고 이렇게 막 움직이기는 했지만 잘 보시면 125.61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저항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욕한 것처럼 되는데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는 125.61 라인이 이 라인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번 작용했었던 중요한 라인인 건 맞죠 확실히.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딱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상승하는 프라이스 그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겠죠.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하지만 테크 아날리시스 상으로는 이제는 여기에서 이 125.61 라인을 기준으로 뭔가 움직이려면은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125.61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조건.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러렐 채널의 아래쪽으로 해서 패러렐 채널을 벗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는 여기 옆으로 레인지 무브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여기 있는 뭐 전고점입니다.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선이라기보다는 스플릿 하는 날의 고점이라서 뭐 나름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들이 길면 사실 크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이기 때문에 레벨은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여기서 뭐 크게 작용한 게 없어요. 그게 이 밑에 있는 125.61 라인과의 차이점입니다. 파란 거와 128.99 라인이랑 125.61 라인이 어떤 게 더 강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전 125.61 라인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는 뭐 크게 기준 선문으로만 제시를 해놓은 거지 크게 뭐 신경 쓸 만큼의 레벨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게 이 위로 다시 뚫고 올라가면은 이 파란색 라인을 쉽게 뚫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고점 저기 위에도 있고요. 뭐 여기에도 있는데 얘도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125.61 라인 때문에 장이 무거운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화요일에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장이 무거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라인, 네, 라인을 조금 더 추가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5슬라, 6슬라, 7슬라, 8슬라, 이제 8슬라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커서 이거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떨어졌어도 이 모멘텀은 그냥 모멘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월요일 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살짝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마감을 해서 양봉을 만들었고, 결국은 255.16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그룹과 저 그룹을 나누는 이 그룹의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뚫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위로 8슬라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264.21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한 이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그대로 여기에서 금요일 날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여기죠. 이 전저점이 지금 262.47인데 여기서 263.60 거기까지도 못 가는 상황인 거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뭐 이게 딱 맞아떨어졌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파란색 라인 뚫고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기준선으로 했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 화요일 장이 여기 이제 19일로 표시되는데 화요일 장이 이제 19일 대신 여기 20이 들어가게 되겠죠. 화요일 장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해서 8슬라를 깨고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을 새로 그린 겁니다. 프라이스 레벨들에 닿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8슬라까지는 숨이 차게 올라왔지만 떨어질 때 됐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반전해서 8슬라하고 7슬라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것인지는 다음 주 화요일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놈이랑 이렇게 그려진 놈 이 사이에서 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어 올랐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지지받은 상황이라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 있는 다른 7슬라 라인 이런 것들 때문에 장 자체는 이 안쪽에서 떨어진다면 이 안쪽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두 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두 개 트렌드 라인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더 치고 올라가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다? 이 그룹을 넘어서서 이 위쪽 그룹 그 라인까지 거의 치고 올라간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쵸? 여기 이게 지금 8슬라 선에서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 전에 있는 이 그룹이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여기 있는 거 아웃라이어로 치고 여기 하나 둘 셋 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긴 도진한 거니까 8슬라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슬라 라인이 깨져서 올라가면은 이제 훅 치고 올라가서 정말 300달러 이상 때까지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00이 9슬라죠? 9슬라까지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렇고 내려가게 되면 이 레인지 안에서 7슬라 이전에서 7슬라 8슬라 사이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는 아까 비슷한 게 아마존이었었나요?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고 내려와서 이 프라이스 채널 밑으로 떨어지나 했더니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온 정도까지 끝났다가 월요일 날 걸쳐서 올라갔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갭 오픈을 더 안쪽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왔다가 여기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받았고 여기에 걸쳤죠. 도지 났고 다시 빠지나 싶더니 이 밑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 트렌드 라인 가지고서 다시 훅 치고 올라갔다가 갭 상승 오픈 하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289.01 라인 이 전에 있었던 다른 그룹의 하한선에 닿기 전에 저항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렸는데 그거는 아까도 더 작은 레인지의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렸었던 적이 있었죠. 엔비디아였었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것처럼 얘도 다시 채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되 이 점과 이 크게 있는 큰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이 아니라 숏텀으로 되어 있는 이 점과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연결한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을 그려보면 그게 새로운 이 근처에 갭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 전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막 복잡해서 전고점 전저점 같은 어떤 프라이스 채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는 뻥 뚫려 있고 그러면 이 안쪽에서 지지선 저항선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죠. 뭐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방법, 옛날 트렌드 라인을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치고 올라갈 때 그 레퍼런스가 없는 데를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이 안쪽에서 오히려 작은 패러렐 채널 형성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면 저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과 고점을 연결한 프라이스 기준선을 연결한 패러렐 채널이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지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여러 번 그렇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쪽에서도 이 크게 있는 패러렐 채널을 익스텐디드로만 해서 다른 패러렐 채널이 또 여기 있나만 찾지 마시고 안쪽에 더 작은 레인지의 패러렐 채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하시고 이게 치고 올라갔을 때 아마 제가 메타를 트레이딩을 했다면 여기에서 목요일에 막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러면 여기를 일단은 저항선으로 받겠죠. 여기를 어디 있어요? 여기를 일단 저항선으로 받겠죠. 그리고 저항선을 보고 이거 뚫렸어. 그럼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판이죠. 그러면은 저점 연결한 트렌드 라인과 고점 연결해서 패러렐하게 만들 수 있는 라인들이 있나를 보고 패러렐하게 이 점과 이 점이 패러렐하게 맞아 떨어졌구나. 연장선 이게 저항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했지만 이걸 그려놓고 그 다음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 더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 레인지 이 선이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저항선이겠구나 저항점이겠구나 라고 하고 거기서 숏을 치면 쭉 빠져 내려왔으면 많이 먹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패러렐 채널을 또 그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많이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 모멘텀이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모멘텀에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그냥 보면 굉장히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룹에 이전 그룹에 있었던 저점이고 그래서 이 저점을 뚫게 되면 이제 저쪽 그룹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프라이스 레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강력하게 받을 것이고 강력하게 받으면 다시 빠져 내려온다. 하지만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도 강력해서 이 안에서 이 삼각형이죠. 이게 계속 계속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리고 이것도 연결을 계속 할게요. 할까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치면 이 점과 이 레벨과 289.01 레벨과 이 패러렐 채널의 하단 로우 리밋, 로어 리밋에 해당되는 이 삼각형 안에서 공방을 하다가 빠져내려오거나, 그럼 여기 또 저항선,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선들이 있어서 쉽게 쭉쭉 빠져내려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이 삼각형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브먼트가 돼서 방향을 이쪽으로 잡거나, 아니면 그 이전 그룹의 저점에 해당되는 이 프라이스 레벨을 뚫고 올라가서 메인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 작은 레인지의 프라이스 채널도 뚫고 올라가거나 하는 방향, 아니면 뭐 여기서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서 이 작은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면 이 전에 있는 프라이스 레벨은 뚫고 올라가지만 계속 뚫고 올라가는, 어쨌거나 이 삼각형에서는 쌍방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인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내려올지 올라올지를 결정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토로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 삼각형. 그래서 메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장이 좋아서 많이 프로핏을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음 주에 제가 글로써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FOMC의 어떤 움직임도 거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뭐 하나 더 올린다고 해도 그게 어떤 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거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는 분명히 펀더멘탈에 기초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움직임과 상승이 어디까지 가는 게 적절한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버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를 만한 레벨에 올랐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버블을 이미 만들고 있는지는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저는 트레이더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트레이더 입장에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숏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직도 롱이구나,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판단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디커플, 뭐 중국 관련된 얘기들에서 뭐 디커플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디커플은 주식시장과 FOMC나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재정정책과는 이제는 디커플이 이제 시작됐거나 이미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레벨이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해서 그 레벨을 기준으로 셀인지 롱인지 숏인지 롱인지를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여기까지구나, 이 종목은 장이 이제는 올릴치만큼 올랐구나,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점을 테크 어널리시스로서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동영상을 매주 업로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전혀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거의 100개 가까이 동영상 올리고 이제 이거 한 지가 거의 2년, 1년 반에서 2년 돼 가는데, 1년 반인가요? 1년 반인데 아직 수익 날 정도의 그것도 안 되고 절반 정도죠. 구독자 수가 1000명인가 돼야 되는 지금 그 500명 좀 넘는 정도고 1년 동안 4000시간의 보는 뭐라 그러죠? 그 횟수가 있어야 되는데 4000시간을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1년에 400시간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어차피 돈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그 교육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 그걸로 잘 배우셔서 여러 번 트레이딩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